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자, 지난주 부진했던 모습을 뒤로하고 오늘 월요일장 힘을 내주길 바랬지만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FOMC 회의도 이번 주에 앞두고 있고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다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시장 가운데서 아쉬움과 실망보다는 여러분들이 수익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방으로 얼른 들어오셔야 되겠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도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방법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누구나 수익을 내던 시기 그리고 우량주를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두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매일 새로운 테마와 산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주식의 유토피아로 바로 출발해 보시죠.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파란불 키면서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정말 조금 들어와 줬는데요. 2355.66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751.91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테마 두 가지도 짚어봐야겠죠. 자, 오늘은요. 오늘 테마 두 가지는 먼저 리오프닝과 UAM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진한 시장 가운데서도 이 리오프닝 테마가 강한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특히 화장품 쪽이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이미 주토피아에서 수익을 챙겨드렸던 테마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테마 같은 경우에는 UAM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주토피아에서 미래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꼭 빼놓지 않았던 UAM인데요.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또 저점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역시나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몇 없는 주식 정통파 출신이시죠.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그리고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한 번 우승하기에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나 우승하신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고 계시는 분이죠. 자, 이분과 함께 했을 때 수익률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저희가 오늘 은행주들의 흐름이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저희가 은행주들도 시크릿 종목으로 미리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로 8월 29일에 소개를 해드렸던 시크릿 종목 제주은행인데요. 오늘로 추천일 대비해서 지금 34%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은행주 안에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오르는 종목 어떻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을까요? 잠시 후에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 안에서 이렇게 수익 인증도 보내주셨습니다. 시크릿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종목 좋겠다라고 동의를 해주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수익 나셨던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함께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종목도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죠. 저희 은행주 안에서 한 종목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푸른저축은행이라는 종목이요. 9월 19일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수익률이 무려 10%. 저희가 1거래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2거래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시크릿 종목 수익률 탑7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은행이 수익률 높여가면서 수익률 4위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보시다시피 수익률 굉장히 좋게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저희 주토피아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포트에 잘 담아 두신다면 방어할 수 있는 계좌 방어주로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식 어렵다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드리는 혜택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리는 이슈가 리오프닝 화장품 쪽과 그리고 UAM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각각의 테마에 있어서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자료, 로드맵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각각의 자료의 종목들 확인해 보시고요. 고퀄리티 자료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셔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는 혜택입니다. 주식 기초
주제로 10강인데요. 벌써 10강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액면 분할 호재인가요? 라는 주제로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액면 분할 이슈로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요.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많은 내용들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드릴 종목까지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주식의 유토피아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정말 오랜만에 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고 헤어스타일의 변화도 조게 돼서 시청자분들이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반가운 인사도 드리면서 우리 전문가님한테도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제가 또 마주하는 시간에 좋은 소식으로 와야 되는데 또 시장이 또 빠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빠질까요? 지속적으로 좀 시장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돌파구는 없는지 주토피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저도 돌아오자마자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 시장이 정말 힘을 내주지 못한다라는 거였어요. 우리 국내 시장 정말 열심히 상승해주길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요.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QR코드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이런 주식에 관한 이야기도 좋고 계속해서 소통하시면서 같이 수익 내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실망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고 의지하시면서 주식의 유토피아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해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진짜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시장이 계속 조정이 나올 것인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저점도 깨졌고 지지가 이제 받쳐질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내려오다가 좀 받쳐지는 구간이라는 게 차트에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양지수 보시면은 그러한 구간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이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들이라든가 여기 위에 이렇게 저점을 만들어낸 구간들이 좀 계단식으로 하락하면서 요번에도 전저점 좀 이탈을 만들어냈죠. 자, 그럼 이제 하단 밴드를 봐야 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단 밴드를 보실 때 대략적으로 한 2,300 한 15포인트까지 좀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 전저점 구간을 완전히 하락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하향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하단 밴드까지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48포인트까지는 여러분들 열어두시고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751포인트니까 대략적으로 좀 한 3포인트 정도가 조금 더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네.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50포인트 정도는 좀 열어두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50포인트라고 하면은 좀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금방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지금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0일. 그러니까 즉 내일부터 모레까지 한 이틀 동안 이제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FOMC 회의에서 지금 현재 금리가 자이언트 스텝이냐 아니면 울트라 스텝이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래 기조로 갔다고 한다면은 자이언트 스텝의 수순을 밟아 나갔으면 됐겠지만 최근에 이제 발표된 CPI 지수가 뭐 소비자 물가 지수와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두 가지 자체가 예상치보다 좀 많이 웃돌았어요. 그러니까 네. 1% 정도가 더 웃돌았으니까 뭐 0. 몇 프로도 아니고 1%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도 한참 더 상회한 이런 모습 속에서 그 FOMC 그러니까 즉 연준에서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뭐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사실은 미국 자체가 기준금리를 올해 한 3% 후반에서 맥시멈 4%까지를 잡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게 4% 중반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어떠한 또 그런 컨센서스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시장의 좀 변동성이 굉장히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나와서 뭐 연설도 하기도 했어요. 미국 경제를 우리는 이제 급 하강이 아니라 연착륙을 시킬 수 있다. 즉 이제 천천히 우리가 부드럽게 이 지금 경제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어떤 연설을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연설의 의미가 진짜 연착륙을 할 수 있어서라기보다는 지금 중간 선거거든요. 2개월 뒤에 미국이. 아무래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심 달래기에 또 어떠한 액션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러한 또 그런 시각들도 이제 나오다 보니까 증시 자체는 사실은 뭐 그러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우리가 경제 무조건 부흥시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은 이제 증시가 반짝반짝 반등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미동 없이 또 빠졌거든요. 네네. 지금 미선물 시장도 지금 이 시간에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미증시가 지금 곧 한 20분 뒤에 개장이 되거든요. 네. 여기에서 미증시가 또 이제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하거나 좀 하방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내일 국내 시장도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더라도 그리고 이러한 거시적 관점에서 글로벌 지금 상황을 미국 상황을 좀 지켜보더라도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은 조금 하락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좀 다 네.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환율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1,393원 정도까지 올라갔고 이제 곧 1,400원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좀 복잡한 상황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이제 환율에 대한 이제 선제 예고는 충분히 이제 들어갔고요. 네.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환율의 수혜를 받는 산업들이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환율 때문에 뭐 환차익 시세를 노리는 외국인 환차익 매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네. 이미 다 지나간 얘기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포지션을 잡아줄 수 있을 상황이니까 이 달러의 뭐 원달러 환율에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받아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모멘텀만 있으면 되는데 모멘텀도 부재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원달러 환율은 선제적으로 악재가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방 압력을 가하는 어떠한 힘은 약해졌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지수는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일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 쪽으로 투자를 집중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또 금리가 올라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금리를 빨리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네네. 거죠. 지금 만약에 미국이 울트라 스텝 올렸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빨리 올리고 더 많이 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러면 이럴수록 또 금융주들의 또 수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수혜를 받는 종목이 그 산업들을 보면은 금융주도 있겠지만 또 이제 2차 전지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출 기업들 있죠. 수출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뭐 2차 전지 특히 폐배터리 쪽으로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 전기차도 최근에는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고 이런 식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산업들을 여러분들이 구상을 해서 그쪽에 포지션을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은 사실은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전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해안을 드리자면요. 사실은 지수는 지금 경기 침체, 경기도나 금리 인상 등등 원달러 환율 등등등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겹쳐져 있어서 상승이 나올 땐 탄력적이지 못하고 하락이 나올 때는 탄력적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횡보장에서 우리가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빠질 때는 파이팅이니까 빠지고 올라갈 때는 찔끔찔끔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힘들죠. 지치죠. 네.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포기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시장이 휘둘리게 되죠. 근데 분명한 거는요. 투자자는 본디 투자자라는 거는요. 흔들리면 안 돼요. 시장에 있어서 시장 영향에 있어서. 어떻게 안 흔들리지? 예. 근데 안 흔들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내가 관심 있게 보고 관심 있게 찾아보고 관심 있게 공부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토피아에서도 지금 연일 수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도요.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지금 시장이 원하는 흐름을 우리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인 네. 거고. 제가 아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금융주도 있고 2차 전지도 있다 그랬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수익률표 나가는 거 보이시죠? 네. 금융주 있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도 다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장의 트렌드를 잘 따라갔기 때문에 제가 수익을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종목은 그 다음 문제예요. 차트를 보고 찾아야 되는 문제니까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술적이고 멋이고 간에 다 필요 없고 산업 자체를 못 보면은 종목을 어떻게 찾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금융주를 사야 되고 2차 전지를 사야 되는데 갑자기 제약바이오를 사고 있어요. 거기서 차트를 보고 찾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지고 가셔야 될 모멘텀은 자 보세요. 지금 울트라 FOMC 회의 앞두고 지금 네이버라든가 이런 기술주들 어때요? 성장주들 아, 다 너무, 빠지고 있어요. 네. 다 빠지고 많이 있어요. 성장주들. 빠져가지고.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 52주 신저가예요. 또 네. 빠졌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빠지고 네이버 카카오 못 버티고 있어요. 그럼 뭘 사야 될까요? 네이버 카카오 빠질 때 올라가는 산업이 뭔지 체크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좀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또 10월에는 전기 요금이 또 인상 이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인상 이슈로 인해서 또 거기서 반짝반짝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우리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또 힌트를 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쫙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 노출된 악재들은 우리가 이미 학습을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섞이게 되면서 다소 국내 시장도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맞는 대응 방법은 올바른 업종과 테마를 찾는 건데요.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죠.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 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장중에도 이런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건 물론이고요. 관심 테마와 업종을 장중에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노란 톡방 안에서 이 내용만 받아보셔도 정말 큰 도움 되겠죠. 또 그리고 홍준 전문가님 말씀하시는 이 방송 중의 내용이나 종목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확실하게 도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노란 톡방 안에서 모든 혜택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 중에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또 수혜를 받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행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주토피아에서 2개 은행주가 오늘 수익을 아주 잘 내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장은 조정이 나오지만 이 금리 인상 이슈를 타면서 더욱더 수익을 상승을 해주고 있는 종목, 지금 제주은행이 8월 29일 시크릿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34%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푸른저축은행입니다. 푸른저축은행이 9월 16일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거래일 동안에 10%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두 종목 합치면 무려 44%의 수익률입니다. 자, 은행주 안에서만 이렇게 두 종목이 수익률을 아주 잘 가져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두 종목 리뷰 좀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 우선 제주은행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은 아주 기가 막힌 자리에서 우리가 좀 들어갔고요. 3주 전에 들어갔으니까 이 포지션입니다. 여기 포지션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좀 쭉 이렇게 올라와서
이미 어느덧 거의 40% 가까운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수급 상황도 아주 훌륭하죠. 지금 최근에는요. 첫 번째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8월 29일 날부터 보면요. 1,700만 주, 그리고 거래 대금이 1,100억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9월 8일 날에 그리고 1,190만 주, 거래 대금 820억이 동반됐습니다. 오. 그리고 또 오늘 날짜까지 또 거래량이 터졌죠. 네. 거래량이 1,860만 주, 오늘 날짜가 가장 많이 터졌네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1,500억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지금 보시면은 거의 뭐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수급이 아주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리뷰를 해드렸을 때도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대시세를 만들러 가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는 돌파하고도 남는다. 오. 신고가 만들어냈죠. 52주 신고가 찍고 지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도 아주 받쳐지고 있죠. 제가 6,000원대 여기까지만 올라갈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시청자분들께. 그렇지 않다. 더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더 많이 올라갔죠. 오늘만 해도 17.5% 올라갔으니까요. 그럼 지금 현재 흐름대로 간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0,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대략 우리가 이제 진입한 포지션 대비해서 거의 7, 80% 가까운 수익을 낼 수가 와우. 있겠죠. 지금 은행주로 이런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행주 이거 뭐 잡주가 아니라요, 여러분. 중소형주 이게 아니라 은행주입니다. 은행주, 금융주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은행을 드릴 때도 여러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주토피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뭐라고 들었냐면은 은행주는 심심하다, 배당 받으려고 투자하는 거다라는 선입견을 제가 이 종목으로 깨트려 드리겠다. 맞아요. 그 얘기 하셨었어요. 이 종목으로 그냥 그 선입견을 아예 깨트려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좀 깨지셨나요? 선입견이. 이 정도 수익률이라면은 사실은 은행주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맞아요. 그때 전문가님 수익이죠. 말씀을 네. 듣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이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수익 인증도 정말 많이 보내주시고 네네. 이 종목 믿고 매수하셨다면 진짜 지금 한 3주 동안에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가져갔으니까 굉장히 좋은 종목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또 푸른저축은행도 있잖아요. 네네네. 한번 보여주시죠. 사실 뭐 푸른저축은행은 지금부터 조금 이제 시세가 동반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지금 돌파를 아주 잘 잡아냈고요. 돌파가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시간을 체크를 하고 이 종목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또 1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죠. 지금 연일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들어간 시점부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좀 기술적으로 접근한 게 맞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 우리가 실전 투자라는 거는요. 별거 없어요. 그냥 차트 보고 아, 자리 좋다.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오면 그게 실전 투자입니다. 여러분. 쉽죠? 네. 자, 이 푸른저축은행은 그러한 관점에서 차트에서 돌파 신호가 나왔고 매수 시그널이 왔을 때 우리가 아주 적재적소에 들어갔고요. 지금 들어간 시점부터 빠지지 않고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잘 들어간 포인트인 거고 이게 바로 실전 투자예요, 여러분. 딴 게 없고요. 자, 지금 제주은행이랑 푸른저축이랑 보시면은 같은 금융주예요. 자, 맞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진입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 푸른저축은행은 돌파가 나왔을 때 기술적으로 접근했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아주 선침해를 선침해. 잘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차이를 두면 돼요. 제주은행은 똑똑한 투자고요. 똑똑하게 네. 공부를 잘하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네. 푸른저축은행은 차트를 잘 보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하나는 아주 똑똑하게 투자를 한 케이스고 하나는 아주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오. 투자를 낸 케이스입니다. 은행주지만 다르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뭐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기술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어떨 때는 똑똑하게 아주 분석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는 정형화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에 어떻게 틀에 갇혀서 투자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차트를 우리가 굉장히 의존하면서 봐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지금 거시적 환경에 맞춰서 이런 글로벌 거시적 환경 경제 시점과 함께 호흡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전천후 투자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차트만 봐서도 투자의 답이 아니고요. 무조건 펀더멘탈이나 이런 기본적 분석 그리고 이러한 거시경제를 안다고 해서 투자 결과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콜라보가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공부도 잘해야 되고 차트도 잘 봐야 돼요. 이걸 잘해야 되지. 네. 여러분들이 그래야 투자에서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어요. 네. 지금 계좌 많이 마이너스 계시고 그리고 지금 많이 힘들어 계실 텐데 이거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 네. 여기밖에 없네요. 주토피아 들어오시면은 이런 교육 시켜드리고 이렇게 종목 전천후 투자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실 곳 찾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여기 지금 주토피아 제공해드리고 있는 노란통 메신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 은행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두 종목이 오늘 수익을 아주 잘 내주면서 저희도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실전 투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과정들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좀 더 쉽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혼자 하시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죠. 저희가 수익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보내주고 계시고 이게 지금 뭐 몇 퍼센트 안 되는 게 아니라 두 종목이 합쳐서 44%,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뤄졌었던 수익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려운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 낼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FOMC 회의도 앞두고 있고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은행주들은 수익률을 더 높여갈 수 있을지, 자이언트 스텝이 또 한 번 단행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도 좋은 걸까요? 저는 은행주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우리 투자자분들이 무조건 내 계좌에 은행주 하나는 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네.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죠? 어떤 문제가 있냐? 착각하지 마세요. 제주은행 같은 수익은 못 냅니다. 아, 그렇죠. 그래도 들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네. 은행주는 내년까지 오르고요. 내후년 상반기까지 쭉 올라요. 아주 점진적으로 천천히 조금씩 올라갑니다. 제주은행처럼 올라갈 거란 착각만 안 하신다 그러면은 1년 내지 2년 보유했을 때 굉장히 큰 수익과 함께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은행주 지금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네. 은행주에서 제주은행 같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뽑아낼 수 있었던 거는 저니까 가능한 거고요. 아, 네. 지금 이 경제방 통틀어서 이거 저밖에 공략할 수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익을 은행주로 뽑는 거라는 거는 일단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은행주는 1년 내지 2년 정도 보유를 하고 쭉 가시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주가 수익 챙기시고 그리고 배당까지 챙기시면은 아주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저 그거 못 기다리겠어요. 그냥 지금 빨리 수익 보고 싶어요. 하시면은 어쩔 수 없어요. 제 도움 받으셔야 되면 노란톡 메신저 들어오세요. 네. 네,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우리 전문가님의 자신감은 절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감의 비결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종목의 수익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은행처럼 급격한 상승은 어렵겠지만 포트에 꼭 하나는 담아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정적인 수익률과 함께 배당의 매력까지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안에서 저희가 추가적인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셨는데 여러분들 뒤처지지 마시고 은행주 같은 종목들도 잘 챙겨가셔서 경기 방어주의 종목들 꼭 하나는 포트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테마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오랜만에 리오프닝 그리고 그 안에서도 소매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에 좀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리오프닝이 우리 생활에서 조금씩 좀 스며들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건가요? 우선은 이제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리오프닝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은 리오프닝이라고 했는데 리오프닝이 맞는지 아닌지 이게 조금 구분하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좀 그 테마의 속성 자체가 약간 약해지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 왜냐면은 리오프닝인데 여행도 마음대로 못 다니고 그렇죠. 리오프닝인데 아직도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네네네. 리오프닝인데 뭐 그렇게 우리가 직접 느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너무 점진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이 기대감이라는 게 떨어지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대감이 무서운 겁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할 수 있는 실내 마스크 해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속도를 좀 낸다고 하는데 단계적으로 좀 이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야구장이나 공연장 등 이러한 큰 뭐 대형 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마스크를 해제할 수 있도록 뭐 검토를 해보겠다. 그 방안을 좀 추진을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실내 마스크가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마스크 전체 해제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은 실외만 실외는 이미 허락돼 있으니까. 예, 허락돼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실내에서는 써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만 쓰고 반만 벗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헷갈릴 네. 때도 있어요. 네네네. 외부에 있다가 내부로 들어갈 때 마스크 또 못 써야 챙길 때도 되니까.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화장품주가 수혜가 맞는 거야 아닌 거야 뭐 이렇게 그게 궁금해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돌아다니시는 분들, 시민분들 보시면요. 네. 어찌됐건 실내에서 써야 되고 그리고 밖에서는 또 벗을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실내에서 써야 되니까 애시당초 이렇게 막 꾸미는 거에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예전만큼은 아닌 것 밖에 같아요. 돌아다니면서도 벗어도 되는데 아직까지 그냥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냥 그냥 그거 꾸미기 귀찮아가지고. 아, 네네네. 네, 그런 분들 많거든요. 네.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아직까지 그 기대감을 몸소 다 받기에는 조금 약한 감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하프 라인, 그러니까 실내에서 벗을 수 있게끔 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냥 마스크 전면 해제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화장품주는 예전에 리오프닝 초창기보다 더 뜨겁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 올라가다 미지근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화장품주 지금 좋거든요, 가격. 굉장히 좋아요. 많이 네. 내려와 있고 또 저점입니다. 지금 매수를 하시면은 적어도 기대감까지만 먹고 나오더라도 굉장히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이 기회인 화장품 테마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국내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가 진짜 통과가 되면은 폭발적으로 올라가겠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옆 나라들까지도 물론 중국은 뭐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일본이라든가 일본은 진작부터 좀 프리했고요. 그리고 뭐 대만이라든가 혹은 뭐 유럽 국가라든가 혹은 뭐 미국이라든가 이러한 국가들이 이 마스크 해제 방안을 논의를 한다거나 검토를 한다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동반이 된다고 한다면 네네네.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굉장히 많이 올라가 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저가에 잡을 수 있는 게 지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얼마 전에 해외를 다녀왔는데 거기서는 마스크를 전부 다 안 쓰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화장품 종목에 진짜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주 절실하게 들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은 대부분 종목들이 다 좋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한국 화장품이라는 종목이 장중에 9.3%까지 종가 마감했고요. 오늘 꽤 많이 올라왔어요. 화장품들 전부 다 빨간불을 켜줬어요. 자, 그럼 보시면은 뭐 지금 굉장히 바닥이에요. 지금 이 한국 화장품뿐만이 아니라요. 뭐 한국 화장품 제조, 뭐 코리아나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에 있단 말이죠. 뭐 지금은 아무거나 사도 사실은 수익은 볼 수 있는데 에이 그래도 그렇죠. 네, 바로 그래도, 그게 문제예요. 네. 아무거나 사도 솔직히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아무거나 사도 지금은 수익을 볼 수 있어요, 화장품 테마. 아무거나 사도 손해는 안 봅니다. 더 올라갈 거니까. 자, 그런데 그 수익의 갭 차이가 엄청 날 거예요. 그러니까요.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는데 A라는 종목은 한 10% 먹을 거, 네. B라는 종목은 80% 먹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 갭 차이가 엄청 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해준다? 제가 해드리니까 노란통 메시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옥석 가린 종목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안 가리고 아무거나 투자하시겠어요? 옥석 가린 종목 투자하고 싶으시죠? 어디서 알려드린다고?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화장품 테마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저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데 잘 안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다 알려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저렇게 로드맵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화장품 테마 안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 종목들 각각의 기업마다 특징들을 간략하게 적어서 정리를 한 로드맵도 보내드리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궁금하신 화장품 종목에 대한 전략들 잡아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같이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10% 정도만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어떤 종목은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 주토피아는요. 100%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함께 따라오시면서 안정적이고 큰 수익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테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후반에는 UAM 테마 있는 종목들이 또 올라가더라고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또 저희 주토피아에서 아주 관심 있게 보는 테마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슈였나요? 우선은 이제 정부에서 요번에 2025년도까지 그 UAM 원래 이제 상용화를 목표를 했었는데 그 테스트 실증 산업을 얘기를 네. 했었는데 그 2027년도에는 완전 자율 자동차, 완전 자율 주행차 이 자동차를 상용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구분을 두셔야 됩니다. 2025년에는 뭘 상용화 시킨다고요? UAM입니다. UAM이 뭐예요, 여러분? 드론. 도심 항공교통. 그렇죠. 도심 항공 교통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드론, 플라잉카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드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나 조종 그 이제 반자율주행이 되겠죠. 이렇게 뭐 원격으로. 네. 자, 그리고 플라잉카에도 자율주행이 들어갑니다. 그죠? 자, 이게 바로 UAM인 거예요. 하늘에서 날아다니면서 위에 있는 도로, 항공도로 이거를 통해서 이동수단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UAM인 거고 이게 2025년도인 거고요. 2027년도에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레벨 3단계예요. 3단계조차도 지금은 다 쓰고 있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그럼 쓰고 있는 건 2.5단계거든요. 대부분 자동차에 장착이 된 게. 그럼 이제 3단계가 곧 이제 상용화가 되겠죠.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자동차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몇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냐? 4단계. 4단계? 네, 4단계까지 네. 올라가야 됩니다. 4단계까지. 그러니까 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그 레벨에 들어갈 수 있는 게 4단계지. 사실은 이게 말이 웃기잖아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잖아요. 네. 근데 이 완전이라는 게 진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한다면은 레벨 5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레벨 5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10년을 좀 앞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네, 네. 레벨 4만 해도 굉장히 2027년도면은 5년이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빠른 겁니다. 네, 굉장히 빠른 거고 요게 이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부터 정부에서 뭘 해야 될까요?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네. 어디에? 기업들한테. 그렇죠. 정부 자금, 정책 자금 네. 지원해주고 그리고 R&D 투자 해주고 그렇게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성장을 받고 성장이 되고 그리고 그게 수혜로까지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은 뭘까요? 여기에서 국한되어 있는 이 산업에 국한되어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 안에서 우리가 종목들을 골라야 되는 네.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자율주행이 또 뭐 로봇도 얽혀 있고 뭐 여러 가지 얽혀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봐야 될 섹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되는지 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뭐냐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미래 산업이고 네. UAM도 미래 산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대감으로 보자면 둘 다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 이제 더 큰 거는 UAM을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거 아닙니까? 하늘을 날면서 우리가 뭐 택시를 타고 아직 그죠? 영화에도 막 많이 다뤄지진 않는 그렇잖아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아직 현실감이 없어서 맞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현실감이 좀 있어야 그러니까요. 기대감이 팍 동반이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먼 미래 무슨 SF 영화처럼 네. 뭐 그런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맞아요. 기대감이 동반이 안 되는데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대감이 동반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현실감이 있잖아요. 왜? 네.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자동차 옵션에 다 있잖아요.
아 이게 멀지 않았구나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드론 택시 타보신 분, 저기 드론 택시 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아직 없죠. 플라잉 카 그렇죠? 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없잖아요. 네. 지금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아. 자율주행하는 자동차는 이게 우리가 지금 써보니까 편해. 네. 편하고 정체 구간에 와 자기가 마음대로 막 핸들도 조작하고 막 섰다 갔다를 반복해 너무 편해. 네. 이거 느껴보면 어때요? 진짜 편하고 와 이거 먼 미래가 아니구나. 완전 자율주행은 참 먼 미래가 아니구나를 느껴요 몸소. 네. 그러니까 기대감이 막 동반이 돼요. 근데 UAM은 타본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타라 그래도 탈 사람도 없을 타겠다는 거예요. 사람도 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죽잖아요. 그냥. 무서우니까. 자동차는 이제 접촉 사고인데 이거는 네. 그냥 접촉되는 순간 그냥 끝이잖아 이게. 네, 아이고 전문가님. 네. 그래서 아, 결국에 네. 전문가님 말씀은 UAM보다는 자율주행 쪽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보면 아니요. 좋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둘 다 보는데 아. 기대감은 자율주행 쪽으로 조금 더 쏠릴 네. 경향이 있다. 네. 근데 두 개 다 보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점인 종목들이 사실은 이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에요. 대형주 다 저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또 우량주 다 저점이에요. 저점 굉장히 제약바이오 저점이에요. 네. 철강 저점이에요. 그리고 또 지주사 저점이에요. 다 저점이에요. 그죠? 지금 저점 아닌 게 뭐 있어요, 시청자분들? 뭐 있어요? 없죠? 다 저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부터 저점 그러니까 다 저점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다 저점이에요, 여러분. 저점 아닌 게 어딨어? 다 저점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점에 사서 더 빠지면 그게 저점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네. 저점에 사서 이제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을 사야 우리가 저점 매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산업들이 저점 매수 기회라고 했던 산업들을 떠올려 보세요. 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래산업에 해당하는. 미래산업에 투자하시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UAM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로드맵도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이 안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주토피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로드맵과 함께 종목들에 대한 전략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UAM 그리고 자율주행 미래를 이끌 산업이잖아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저점 공략 가능한 종목 많으니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테마 분석 이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순서죠. 바로 시크릿 종목 공개하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초성부터 확인해 볼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네, 초성 역시나 의미 없고요. 5글자라는 것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의 색깔이나 뭐 그런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5글자고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어떤 테마인지 좀 들어볼게요. 건설기계 테마입니다. 건설기계 테마, 건설기계 테마에서 5글자인 종목이고요. 네네네. 이것도 좀 그럼 유추하기 쉬운 편인가요, 전문가님? 굉장히 유추하기 쉬워요. 아. 그리고 특히나 5글자이기 때문에 더 유추하기 쉬워요. 네. 건설기계면요, 여러분. 대부분 3글자 내지 4글자예요. 4글자. 아, 무슨 건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글자가 네, 많잖아요. 땡땡 건설. 5글자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추기 쉽단 말이야. 초성 하나만 나와도 다 맞춘단 말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자, 건설기계 테마고 그럼 재료는 어떤가요? 재료를 이제 보면은 네. 이게 왜 말을 못했는지 알 거예요. 이제 제가 최근에 계속 이제 집중하라 그랬죠. 이거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 네. 왜 제가 집중하라 그랬냐? 이 우크라 재건 관련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우크라 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사실 네옴시티라든가 우리나라 정책,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겹쳐집니다.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겹쳐지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료 다양성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재료가 하필 또 이 타이밍에 겹쳐지는 이러한 테마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에서 지금 철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부터 지금 러시아가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크라 같은 경우는 자기 영토를 다시 수복하는데 지금 온 힘을 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지가 200일째거든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점령했던 국토를 다시 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사실상 철수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이 좀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경에서 40km 떨어진 제2의 도시 하르키우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를 탈환을 했고요. 이에 동부의 돈바스에 있는 러시아 점령지까지 되찾을 기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근에 큰 전가를 올리면서 향후 전쟁이 우크라이나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이 좀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 우크라 재건에 필요한 그 금액이요. 재건에 필요한 돈이 400조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480조 정도가 된다고 해요. 483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인 거를 감안했을 때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 480조라는 어마무시한 돈이 우크라 재건에 이제 들어가는 투입이 되는 돈인데 여기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너도나도 지금 여기에 참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에 직접적으로 지금 사전 답사까지 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조금 총각을 다투면서 미리 선취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크라 재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또 여러 번 공략을 했었던 테마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우크라 재건에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어마할 텐데요. 오늘 이 테마 안에서 또 수혜를 받을 종목이 저희 시크릿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 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모두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유추해 보시면서 이 종목 공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지금 몇몇 분들이 어떤 종목인지 막 유추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 종목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남겨주시고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테마 이렇게 알아봤으니까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차트까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 모멘텀 바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모멘텀입니다. 글로벌 이슈인 사우디의 네옴시티로 지금 건설기계 쪽에 수혜 가능성이 올라오고 있죠.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네옴시티. 이게 지금 사우디에서 진행하는 국가 기반 사업이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의존도가 90%입니다. 경제가 돌아가는 게 원유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산업 다각화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러한 그 화석연료를 쓰지 말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전기에너지 쪽이나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넘어가자라는 기조잖아요. 그럼 앞으로 생태계가 좀 파괴됐을 때, 이 원유 생태계가 파괴됐을 때 사우디가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 산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우디는 이제 해안을 내놓는 게 바로 그러면 우리가 이 원유가 없이도 우리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나온 게 비전 2030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프로젝트 중에 하나의 프로젝트가 네옴시티예요. 네. 이 네옴시티는 이 도시 하나 전체를 스마트 시티로 만든다라는 어떤 그런 정책인데 투입되는 돈이 거의 650조 원부터 출발을 해서요. 나중에 간 1,300조 원 정도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도시 네네. 하나를 짓는데. 자,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지금 제가 갖고 나온 종목까지 살펴본다면은 향후에 우리가 기대감이라는 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충분히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그런 기대감 없이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 바로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사업 이외에도요. 이 종목은요. 자동차 부품 사업까지 연계를 하고 있어서 재료가 다양하다. 네, 그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바로 돈 벌고 있냐, 못 벌고 있냐인데 그렇죠. 적자냐 아니면 흑자냐. 2019년도 흑자 전환하고요. 현재까지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성장시키고 적자 아닌 기업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네, 자, 차트 바로 볼까요? 차트 보시면요. 자, 보세요. 완전 저점이네. 네, 저점이고요. 네. 이전에 좀 수급도 있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다중 바닥.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저점이 굉장히 여러 개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다중 바닥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중 바닥이 겹치면요. 바닥이 굉장히 잘 다져집니다. 잘 다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매집이 잘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매집 분봉이 나오게 되고요. 매집 분봉이 충분히 몇 번 더 나오면은 이 종목은 확 올라가는 종목.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세를 내면서 아주 큰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냥 수익률이 아니라 대수익률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 놓치고 싶지 않다면은 지금 바로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요. 정확한 종목명과 아주 정확한 가격 전략까지도 잡아드립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세요. 네, 오늘 시크릿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이 종목 아주 급등할 끼가 아주 잘 보이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함께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 잡아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알차게 잡아드리니까요. 이 종목인지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주토피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